토트넘의 NG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NG 감독의 고집. 감독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 있습니다. 그 축구 철학을 공유할 때 마음에 들고 그 축구 철학으로 입혀진 전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 감독은 인정을 받고 점점 더 좋은 클럽을 맡게 되는 승진을 하게 됩니다. NG 감독은 그렇게 감독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감독이었습니다. 호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성공, J리그에서 성공,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성공. 의문이 남는 건 그곳에서 성공이 세계적인 팀에서도 통하며 성공할 수 있느냐가 미지수가 되는데, 레비 회장이 도박을 걸었습니다. 2023년 레비 회장은 뜬금없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트넘 감독으로 영입합니다. 무리뉴, 산투, 콘테 모두 수비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일 수 있는데, 실패였다는 걸 시인하듯 공격 축구를 하는 감독을 영입했는데 모두 사실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에서 절반, 아니 60%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종 리그는 5위, 맨유, 첼시, 뉴캐슬보다 높은 순위로 마무리했습니다. 11월 초까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10경기 8승 2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속출로 기적을 쓰지 못했습니다. 부상이라는 게 핑계는 아닐까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2달 동안 주요 선수들이 한 번에 이탈을 했지만 10개월 중에 2달 부상이니까 그럼 복귀했으면 성적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적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클 한번 돌고 나니까 상대 팀들이 토트넘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버린 겁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온 걸 맞붙거나 그 틈을 노리려고 할 때는 안 통했지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간이 좁아 있으니까 토트넘이 색깔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장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승률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NG 감독은 이건 전술 문제가 아니야, 이제 퀄리티가 더 높은 그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거야 하고 솔랑케를 영입했습니다. 오도베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미드필더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빌딩을 위해 유망주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 실패를 하고 난 후에 NG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중요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이 책임을 감독에게만 지게 한다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론하길 비카리오,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솔랑키, 오도베르 이후에 메디슨 존슨까지 거론하더군요. 네. 자, 여기서 오도베르를 거론할 때 살짝 놀랐습니다. 오도베르가 그런 존재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이 500억짜리 윙어를 영입했더랬죠. 20살짜리 선수에게 500억을 투자했다는 건 매우 큰 금액이고 분명 가치가 높기 때문에 중요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몸값을 더 끌어올려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계산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팀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윙어만 봐도 손흥민, 베르너, 무어, 오도베르, 클루셉스키, 존슨 주중 경기까지 많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분명 필요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도베르는 검증도 못 해보고 2월 안에 이제 복귀 예정입니다. 오도베르도 유로파리그 명단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NG 감독은 인터뷰 때마다 매우 불쾌한 답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얘기들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본인은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획대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다 보니 더 고집불통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국내에서도 NG 감독을 싫어하는 코멘트만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NG 감독이 리버풀과의 대패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필했는데 이건 진짜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선수들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는 거예요. NG 감독은 손흥민을 출전 시간만으로 제어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의 무한 헌신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말에도 전세계 수비가담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실과 헌신의 아이콘이라고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전방 압박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최후방까지 빠르게 내려와서 수비를 돕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을 때는 손흥민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손흥민이 경기에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손흥민이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남일 같은 미드필더나 김민재, 송종국 같은 수비 잘하는 공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돕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히트맵을 봐도 모든 게 흐리죠. 이 흐린 이유가 수비 가담을 많이 해서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볼 자체를 많이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라를 보십시오. 살라의 히트맵을 보면 누가 봐도 그냥 공격수입니다. 공격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2명이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이 내려와 있으면 그 다음 공격을 해야 할 때 손흥민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럼 토트넘의 최고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골을 넣겠다는 겁니까? 공격수가 공격을 하려고 해야죠. 수비 가담은 경기 중에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90분 중에 몇 번 정도 일어날 일이어야지 공격수가 수비와 공격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감독의 결정인지 캡틴의 자발적인 결정인지 정말 지금 궁금합니다. 살라가 지금 손흥민과 같은 나이고 같은 공격수인데 살라는 대부분 경기 출전을 하면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라가 공격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토트넘의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팀 균형이 잃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더 애를 쓰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리버풀도 부상자가 많았다면 살라도 그 역할에 집중하기 어렵겠죠. 리버풀이 3년 전에 리그 5위를 했는데 당시 리버풀이 부상자가 많았고 살라도 전반기에는 골을 많이 넣었지만 후반기에는 그 여파로 득점이 매우 줄었습니다. 손흥민이 지금 왜 이렇게 골이 적은지 아세요? 슈팅이 그냥 적어서 그런 겁니다. 슈팅 숫자 자체가 리그에서 30이 바뀝니다. 세계 최고 윙어 5위 안에 계속 들고 있는데 골이 적다, 공격 포인트가 적다가 아니라 슈팅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득점왕을 했을 때도 살라보다 슈팅이 무려 50개 정도를 덜 했고 페널티킥 골도 없었습니다. 그럼 엔지 감독이 해야 하는 건 손흥민에게 올라가 있으라고 해야죠. 기다리고 좀 있으라고 해야죠. 물론 주전들이 없으니까 볼이 올 생각을 안 해서 답답하니까 더 내려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은 토트넘 부상 속출로 제대로 팀이 안 돌아가니까 일어난 일. 그래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한다면 손흥민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에서 손흥민 기량저하, 실망, 캡틴 자격 없다는 등 별의별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엔지 감독 기자회견 때 기자들의 질문 수준만 봐도 개념이 없는 기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냉정하게 한번 지금 둘 중에 선택해 보십시오. 지금 토트넘 상황에서 손흥민도 같이 수비 가담을 해야 한다와 손흥민이라도 공격에 치중하도록 해야 한다. 토트넘에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저는 단연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후방에서 수비 가담을 안 하면 토트넘이 큰일 난다? 그런 경우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토트넘 2, 3선이 안정적이게 되면 손흥민은 공격에 집중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꼭 최대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길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좀 감히 손흥민이 우승하고 싶다면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다른 팀들은 에이스를 의존하는 플레이를 하던데 왜 토트넘만 다 분산을 시키고 너도 나도 다 공격을 이끌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장 아스톤빌라전부터 꼭 손흥민이 공격에 치중하는 플레이 보여주길 간곡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스톤빌라전 기적 파이팅! 신수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진짜 또 볼터짓이 10번도 못하는 거 아니겠지 진짜? 아우.